오늘 아침 방송 마치고 좀 급하게 다시 왔습니다. 여기 서초에 있는 작은 음식점이에요. 박성중 의원을 좀 급하게 만나러 왔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네, 우리 박성중 의원 만났습니다. 원래는 사무실에서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밥부터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주 전통적으로 맛있는 집입니다. 아주 맛집이에요. 서초동에. 그래요.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나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못 나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나가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천이 막 진행 중인데 사실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지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 활동 잘하고 또 종북 주사파와 제대로 잘 싸운 사람은 다시 국회로 보내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대신에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더 의정 활동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렇게 또 이제 충원을 해 가는 건데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저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한 110명쯤 되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 꼭 다시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싶은 사람 뭐 많습니다만 세 사람만 딱 꼽자 그러면 우리 박성중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 사람을 이렇게 꼽아요. 경남 진주의 박대출, 그리고 경북 상주 문경의 이미자, 그리고 우리 서초의 박성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세 사람은 일단 나타나면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저쪽 것들이 겁부터 먹잖아요. 예. 뭐 저도 종북 주사파 애들한테 지금 민사 형사 소송까지 다 나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국회에서 제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과방인데요. 네. 이 과방위가 이 방송통신 쪽을 관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은 최고위원들하고 뭐 센 자들을 쫙 배치를 했더라고요. 네, 최고위원들이 3명 또 4명 정도 있어요. 누구예요? 원래는 지금 고민정, 그 다음에 박창대, 정청래도 거기 있었나? 정청래도 예. 있었고. 그래 4명 예. 있다가 정청래 빠지고 지금 3명.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 종북주사파들은 모든 걸 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요. 언론과 통신을 장악해야만 자기들이 정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방송하고 통신 잡아가지고 여론재판 먼저 해가지고 탄핵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과방위에 진짜 화력이 센 사람들을 저쪽에서 배치했어요. 근데 우리는 박대출, 박성중. 예, 박대출 의원은 좀 전에 있다가 나가셨죠. 네, 글쎄. 4년 예. 전에 이미 나갔고. 네, 나갔고. 우리 박성중 의원은 내내 거기서 네네네, 계속 6년 동안 있어. 6년 동안 못 빠져. 지긋지긋하겠네. 예, 그 사이 대체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방송통신이라는 게 또 예.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과 또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이게 감당이 좀 어려운 그런 상임이에요. 예,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예. 각 포스트마다 예. 뭔가 아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뭔가 적어도 각 정보가 들어오죠. 방송사나 통신사 또는 이제 포털 예, 예. 이런데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킹이 휴민트 같은. 국민터, 예. 이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돼야 내부 사정도 좀 알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원래 한 2년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걔를 차출할 때는 싸움꾼을 하나 있는데 해가지고 2년 있다 보내준다 해서 악성 믿고 갔다가는 2년 있으니까 더 있으라 그러고 또 2년 더 있으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냥 6년을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 박성중 의원의 6년 세월은 우리 고성국 TV의 6년하고 딱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국 TV가 출범에서부터 그 종북 수사파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과 견제를 받아가지고 뭐 생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고 지금도 광고 탄압받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데 그 우리 고성국 TV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자기 문제처럼 뛰어다닌 사람이 바로 우리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중이 없었으면 고성국 TV도 없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 광고 탄압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가지고 제가 만나면 가끔 뭐 좀 뭐라고 그러긴 합니다. 그 구글이라는 데가 이거 국제 회사가 돼가지고 예, 예. 이게 미국에 이 서버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컨설팅이니까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그럼요. 예,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사실 강남 3구로 포함이 돼서 네네. 뭐 누구나 공천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지역을 좀 자세히 알면 사실 그런 얘기도 함부로 못 해요. 예, 이제 서초라 하면은 예. 강남, 서초, 송파하면 다 굉장히 유리한 것이 생각하는데 네. 서초도 서초 갑을이 있습니다. 아, 예. 갑의 경우는 뭐 한 25%의 차이가 나니까 그건 아하, 예. 끝난 기고. 네. 을의 경우는 한 6%내 7%포의 차이가 나는데 예. 그리고 또 상대방이 홍익표라는 원내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뭐 아무나 와서 바로 되는 건 아닌데 네. 대부분 그냥 그 서초는 갑을이 한꺼번에 예. 보통 한 15% 이상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 홍익표가 그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만히 있으면 잘릴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박성중 잡으러 온 거예요. 예, 1년 반 전에 왔죠. 예, 박성중 잡겠다고 딱 겨냥하고 온 거예요.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그냥 대충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뭔가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박성중이가 정말 막 목에 가시 같은 거예요. 무슨 할라 그러면 와서 태클 걸고 성명 발표만 해도 아마 수백 차례 했죠? 한 130차례. 아,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의정 그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거야 늘 하는 일이지만 별도로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게 성명 발표를 할 때 조금의 팩트도 잘못되면 바로 역공받고 그렇기 예, 때문에 고소고발 당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30차례나 그것도 거의 대부분 종북주사파를 향한 공격성 이게 성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예전에는 뭐 KBS도 좀 했지만은 네. MBC, 예. YTN, 네. 연합뉴스, 네. JTBC, 네. 그다음에 저쪽에 완전한 저쪽에 좌파의 진보 좌파 매체인 뉴스타파, 아, 예. 그 미디어 오늘. 예. 미디어스, 뭐 이런 완전히 저쪽 민노총 노조하고 연결된 그게 막 집중적으로 때렸죠. 그러니까 민노총에서도 제일 전투적인 집단이 언론노조고 언론노조가 거의 파견하다시피 한 매체들이란 말이에요. 그 미디어 그러니까, 오늘, 미디어스, 뉴스타파 이런 거는 언론노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신문, 그 언론, 그 매체, 그 단체와 완전히 맞짱을 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큼 그 배포가 없으면은 한두 번 하다 말아요. 한두 번 하다 마는데 우리 박성중 의원은 그거를 6년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 입장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야 될 제1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홍익표가 직접 나섰을 것 같아요. 홍익표 여기 온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처음에는 삼선 정도 와가지고 자신 있다 뭐 아무 뭐그 정도야. 제가 여기서 구청장도 하고 또 재선을 했기 때문에 네. 지역에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해서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막상 이제 홍익표가 와서 1년이 넘고 또 자기가 굉장히 험지에 왔다 이래가지고 원내대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원내대표까지 되니까 뭔가 달력이 붙고 또 이제 민주당도 강남권에 새로운 교도부를 확보하는데 제일 유리한 게 서초을이다. 아하, 이래서 당의 총력을 였다가 이제 또 상당히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그래도 방팡한 그런 입장이다는 말씀. 그렇죠. 예. 저기 6년 전에 서초 구청장 선거할 때 네. 그때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초만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저쪽이 총력전을 다 했어요. 예. 서초 하나만 뭐니 다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서초를 괴멸시키면 완전히 석권한다고 그렇게 집중 공격을 했던 곳이고 또 그 이정근인가? 네, 이정근. 이정근이가 강남이에요, 서초예요. 서초갑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렇게 그냥 강남 3구 중에 하나니 누굴 공천해도 뭐 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 지역에 뭐 쉽게 보고 진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다 여기 뭐 공천하려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이거 서초는 다르다. 그리고 박성중은 전혀 다르다. 그런 거를 우리 시청자들께 좀 꼭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큰 응원군이 오셨습니다. 먹을 거 놓고 말이 길면 욕 먹는데요. 예. 우선 먹고 네, 다시 우리 사무실로 가십시다. 예, 그러시죠. 예.
네, 서초에서 박성중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급하게 달려와 갖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박성중 의원이 아주 오래된 친구라서 그냥 사석에서는 흉어물이 없으니 너나 하는데 이거 갑자기 경어 쓸래니까 좀 이상하네. 자,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인사 말씀 잠깐 했지만 정식으로 우리 박성중 의원 사무실에서 고성국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올해 들어서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여하튼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박성중이한테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특히 서초에 사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좀 찍어주십시오. 확실하게 지원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여하튼 네. 네. 얘가 처음부터 사무실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옮기려고 할 그때부터 처음 왔는데 네. 위치가 워낙 좋아서 삼거리고 예, 그렇죠. 또 서초동과 내곡 양지에 딱 있다 보니까 모두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아하. 그래서 좀 비싸지만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비쌉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고성문 본부장이 이 사무실 들어오자마자 이게 의정보고서, 네, 의정보고. 네, 의정보고서를 보고 누가 만들었냐고 자꾸 캐묻더라고요. 우리 여기 스태프들한테. 예, 예.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 자기가 본 것 중에 최고다. 하여튼 같이 노력하고 또 내가 마지막 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예, 국회 활동, 국회 생활 한 20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고 본부장이 볼 줄 알아요. 네. 네. 알아주시기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스태프들이 고생했지만 우리 제 박성중 의원 오랫동안 제가 친구로 지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디테일에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대충 큰 아웃라인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에 컨펌 넣을 때 까다롭게 하거든. 제가 다 봅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색깔이니 뭐니 다 이거 박성중 의원이 직접 하신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상당 디테일한 거는 직원들이 했고요. 네.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든지 또 체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다 보통의 의정보고서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휴지가 되잖아요. 네. 네,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예쁘니까 우선. 좀 예쁘게 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서초 경제 지킴이가 맨 먼저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서초가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잘 사는 동네로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따로 뭐 지켜야 될 경제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 어떤 것들입니까? 그 이제 가장 첫 타이틀을 뭐로 걸까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주민한테 직접 피부로 파고드는 게 제일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지킴이로 들어가자. 예. 서초 경제지킴이가 제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주민들 중에 가장 좀 불만스러워하는 게 네.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이. 네, 세금이. 그리고 또 상당수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는데 세금은 너무 많이 나오고 나갈 거는 많고 네. 이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예. 뭐 세금은 많습니다만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 정여세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종부세가 진짜 나쁜 세금 아니에요? 종부세가 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나가는데 또 종부세가 이중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완전 종부세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벌칙적인 네, 징벌적인 어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한 2, 3년 해서 이번에 한 66% 정도 내쳤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 서초 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혜택 보는 사람은 1가구 2주택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 내려갑니다. 작년에 4분의 1 정도로. 예. 그 굉장한 혜택이네. 예. 또 두 번째는 서초에 이제 여러 재건축 지역이 많은데 네네. 그 환경 처리 비용, 특히 불소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은 단위는 300억, 막은 단위는 한 800억까지 들어가는데 네네. 서초에 70개 정도의 그 재건축 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이 일본의 10분의 1, 굉장히 우리가 그 기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미국의 8분의 1. 그러니까 허용이 허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죠. 가만히 놔둬도 그 하강암에서 나오는 물소 때문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이걸 그 선진국 수준에 맞추자. 네, 네. 이렇게 정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 되면 상당히.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어떤 재건축을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단위에 초과이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걸 뭐 8천만 원을 올리고 네. 그 단위도 2천 원 늘렸어. 예전에 한 1억 천 나오던 게 한 5,500 반 정도 맞추는. 뭐 그건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면 네. 그게 서초구로 오면은 다시 이렇게 재투자가 되거나 그럴 텐데 네. 중앙정부로 가고 일부 서초구에 남고 그렇지 않아요? 세금 중에는 국세가 있고 네. 또 지방세 중에 서울시세가 있고 서초구세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이 세금이 총 21종류가 있는데 방금 하는 종부세라든지 환경처리비용 이런 거라든지 네. 이런 거는 전부 국가가 다 가져가. 하하. 서초에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서초에 내려오는 거는 그럼 여기는 그냥 저 정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돈줄이네. 돈줄이죠. 싹 뽑아가는 거죠. 서초가 이제 하는 거는 재산세. 재산세하고 취득 면허세, 면허취득세 네. 이 두 가지 종류. 아하, 그렇구나. 그다음 예. 서울시가 한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서초 경제를 지키려고 그동안 고생했다. 주민을 위해서 네. 열심히 뛴다.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방송통신 쪽으로만 하시는 줄 알아가지고. 전공은 이제 내가 국회 전공은 방송통신, 예. 미디어 쪽이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건 철저히 챙겨야죠. 안 그러면 뭐가 날아가는 그거 구청장 하면서 아주 체득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서울시에 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때 다 밟아가지고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있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봉사와 기부의 선두주자예요. 예. 예. 사실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조금 쑥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누구 대신 자랑해 주실 분? 없네. 할 수 없이 혼자 하셔야 되겠는데. 예, 이제 제가 뭐 구청장 옛날부터 이제 봉사, 네. 기부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어. 기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한 15년 동안 제가 기부를 해서 1억 넘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해요. 그럼 언어 소사이어티 회원이시구나. 회원이고. 지금은 청년 한 10명 몰라가지고 네. 그 사람을 국가에서 어느 단체에서 밥 먹고 내가 밥 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어떤 청년을 뭐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청년은 내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 한 명 한 명당 그걸 해서 내가 뭐 5만 원 부면 다른 단체 매칭으로 해서 10명을 하고 있다. 그래 그게 이제 기부 이제 관련이고요. 예. 다른 기부도 뭐 계속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는 우리 요 팀들이 예. 등산을 다닌다든지 각종 노인정이라든지 네. 또 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지 네네. 또 일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돌아가면서 계속 그래요. 시사 뭐 우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다 박성중 의원처럼 하면 세비 깎자는 소리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세비 절반으로 하자 중산층 수준의 월급 수준으로 가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민소통 민원 해결사예요. 예, 제가 139 여기서 여기. 민원의 날을 운영합니다. 예. 민원의 날을 운영하는데 보통 보면 한 뭐 적게 올 때는 한 10팀, 네. 많이 올 때는 한 20팀씩 옵니다. 그 토요일 날 139 9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의 날을 계속하고 또 뭐 평소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체킹해서 또 민원을 해결하고 실제 민원의 한 30-40%? 그 정도 해결합니까? 예. 그 굉장히 높은 해결률인데.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까지 오면은 그 전에 다 거칠 때 거친 거거든. 그렇죠. 뭐 우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구청을 상대로 다 해보고 네. 해도 안 되니까 예. 그게 마지막으로 오는 게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인데. 오겠지만 와서 뭐 우리 같이 길을 가르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오래 되는 거는 오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 또 개인적인 거는 개인으로 바로바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 그래요.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이 국회의원실로 오는데 그걸 이제 지역에서 한 30-40% 정도를 해결을 했다 그러면 굉장한 해결률인데 근데 의원님 그거 아세요? 국회의원을 찾아갔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 고성국 TV로 오십니다. 예.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말이에요. 고성국 TV는 안 갈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잘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성공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예. 제가 뭐 다양한 혁신 시스템 많이 도입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내가 혁신위원회도 참여했고. 아하, 그랬죠. 예. 참여했고. 그래서 가능한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바꾸고 혁신하고 또 개혁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우리 또 직원들하고 같이 해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제가 박성중 의원하고 이제
만나면 그 늘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게 살아요. 아주 젊게 살아요. 그리고 워낙 그 행동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막 박력이 있잖아요. 다이내믹해요. 그런데 참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위원회죠. 네네. 그때 인요한 혁신위의 유일한 현역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유일하게 현역이에요. 저는 인요한 혁신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인요한 혁신위가 떴을 때 그때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완전히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예. 거의 끝모르고 추락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은 뭐 여러 가지 포석을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겠지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점에 인요한 혁신위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가던 관심을 인요한한테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네네. 그러면서 일단 추락을 막아냈고 예. 그리고 반등의 기초를 만들어냈고 예. 그때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논평한 적이 있어요. 다들 정치권 바깥에서 온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박성중 현역 의원이 끼어 있어가지고 박성중의 역할이 균형을 잡는데 혁신은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잖아요. 박성중이 있어서 저보다 그런 일은 없겠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논평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평가를 좋게 해서 고맙습니다. 예.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예. 그 원내는 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주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과연 우리를 위해서 원내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어허. 볼멘 소리가 원내를 위해서 강력하게 뭘 좀 총대를 매라 아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장에 가보면 젊은 사고에 팍팍 튀는 아이디어를 놓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우리 당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건 아닌데 그렇지. 그럴 수 예.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은 내가 당에서 감시인으로 나왔다. 이거 그래요? 번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네. 보니까 그 혁신위원들도 제가 내는 아이디어라든지 각국의 상황이라든지 네.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한번 자기들 듣고 나더만은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네. 우리 내부에서도 혁신위원들이 혁신하라고 놓은 거 아니냐.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거는 혁신을 한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국민의 어떤 그거는 있을 거야. 지위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렵다고 할 때 그걸 추진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인기는 올라간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 혁신의 성과는 그 당시 우리 당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혁신이 올라오면서 인요한 혁신이가 굉장히 그걸 치고 그렇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예. 네. 역할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는 이재명이가 모든 이슈를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랬죠. 자기 예. 뭐 소송 관련 계속 많아요. 예.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니 그자는 그 검찰에 가고 법원에 가면서도 뉴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슈를 인요한이가 다 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 혁신이가 다 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각종 그 미디어에 이 뜨는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그걸 흡수를 했다. 그런 차원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인요한 개인도 굉장히 거의 어떤 탑 예. 레벨의 어떤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요한 혁신위는 네. 성공했다 생각하고 마지막도 멋지게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했고 또 지금의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도 기득권 구조가 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김기현 체제를 만약에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끔찍하죠. 아마 뭐 제 예상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네. 그대로 갔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되 지금 한 위원장은 네. 뭐 선거 대책이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아직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런데 선대위라고 하는 건 되게 당이 2월 말 3월 초나 돼야 뜨는 우리 거니까. 당이 굉장히 어려울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요한 혁신위가 치고 나가고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결국은 김기현 체제가 종막을 고하고 혁신위가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가 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반등하는 데 성공했죠.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요한 혁신위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박성중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의정평가서 가지고 한참 얘기했네. 예, 저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110명 조금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 절대적으로 이번 40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회로 진출시켜서 일도 시키고 싸움도 하게 해야 될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아까 박대출, 이미자 그리고 박성중 이렇게 꼽았습니다. 저는 뭐 박성중 의원이 4월 총선을 가뿐히 통과하고 이제 삼선 의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감사합니다. 삼선 의원이 되면 또 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초재선 활동가. 실제 이제 국회는 선수더라고요. 네. 그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선이더라고요. 네. 삼선이 돼 각 상임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렇죠. 간사 둘이가 있지만 그건 재선이 네. 서로 이제 협의 봐서 일정하고 그렇죠. 안 네. 협의 보는 것이고. 네. 그래서 모든 결정은 그 상임위원장이 다. 그러니까 회의를 열지 예. 말지 열면 예. 어떤 안건을 먼저 처리할지 전부 다 상임위 위원장의 권한이죠. 법안도 상임위원장이 다 결정하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우리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개혁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희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면 네. 진짜 가방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아하, 예. 주말 미디어라든지 뭐 네. 댓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좀 뭔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뭐 우리 그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고참 6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박성중 의원이 삼선 성공해서 과방위원장 맡으면 과방위 모든 업무에 가장 정통한 국회의원이 위원장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제도가 그동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삼선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이래가지고 위원장을 하다 보면 그 위원회 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위원장 될 때도 덜어 있어요.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일 좀 잘 아는 간사들한테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데 적어도 박성중은 과방위원장을 맡으면 완전히 주도적으로 방송통신정책, 뭐 문화체육정책,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끌어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딱 맞춰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삼선 위원장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통상 이제 좀 쉽게 놓치는 과학기술 관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은 그렇게 막 싸우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우주항공청 예. 제가 10개월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아하, 뺐거든요. 예. 우주항공청 관계도 이제 앞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세계 7위 강국이라 하지만은 많이 멀었습니다. 6위보다는 한 5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아하, 일본은 이미 세계 5위인데 달러라도 다 갔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저 스페이스X 로켓 예. 빌려서 지금 위성 올라가고. 올리는 수준이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음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AI거든요. 아, 이 AI 관계도 강력하게 AI 지능법 하나도 지금 뭐 처리 못하고 아하, 있어요. 예. 뭐 우리한테 저 국민들한테 또 나라의 경쟁력 이런 걸 생각하면 빨리빨리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아, 우리 당이 잘 되고 대통령에 뭐 가는 거 유리하게 가는 건 죽어도 반대니까 뭐 그런 것부터 또 반도체법 네. 뭐 이런 관련해서 진짜 통과시켜야 될 그렇군요. 예.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경남도지사 박완수 예. 지사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 그 이제 지금 사천에 이제 우주항공청을 유치하는데 마침내 성공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남도에서 대대적으로 축제처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일한 사람은 박성중. 10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엄청난 협상을 하고 그래, 혹시 초청장도 못 받은 초점도 거야? 뭐 안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들이 저는 유치했다고. 제가 다음에 박완수 지사 만나면 항의하겠습니다. 예. 자기가 한 건 없는데. 우리 박성중 의원을 꼭 다음 국회로 진출시켜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통신 영역도 그렇고 과학기술 영역도 그렇고 문화 쪽도 그렇고 그런데 워낙 디테일에 강하고 실무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종북 주사파들하고의 투쟁 과정을 보면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아주 든든한 일꾼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께도 제가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밥도 먹고 이 대담도에서 시간이 꽤 됐어요. 제가 사실은 박성중 의원 만나려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 재킷을 못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벗으면 와이셔츠 바람이라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입고 하는데 서초를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도 지역이지만 박성중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꼭 국회로 보내서 3선, 4선, 다선 중진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급하게 달려와서 여러분께 우선 전하는 것이고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자,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더 작게는 서초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성호 TV가 100만 유튜브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준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오늘 박성중 의원과의 대담, 현장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